지혜의 곳간입니다. 바쁜 일상 속 잠시 멈춰서서 마음을 다독이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시간이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집 한 채만 팔아도 수억 원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특히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무려 1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많은 분이 보유기간만 생각하다가 이 큰 혜택을 놓치곤 합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은퇴 후 노후 자산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노력해온 중장년층에게 주택 매도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순간 세금 문제로 발목 잡히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정부는 고령층과 중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세금 혜택과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작은 차이 하나가 수천만 원, 심지어 수억 원의 세금 차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주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이 집을 오래 가지고 있었으니 당연히 비과세 혜택을 받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의 핵심은 단순히 집을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었느냐를 넘어 그 집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서를 받아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이란 세대원 전체가 국내에 한 채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바로 2년 이상 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까지 충족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거주 기간이라는 조건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김영수 씨는 10년 전에 서울의 한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그는 이 아파트를 오랫동안 보유했으니 당연히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수 씨는 이 아파트를 매수한 후 직장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면서 실제로는 1년밖에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김영수 씨는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보유와 거주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세금 절약의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주 기간을 어떻게 정확히 계산하고 어떤 예외 사항들이 있을까요? 세법에서 말하는 거주 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그 주택에서 생활의 근거지를 두고 살았던 기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리비 납부 내역, 자녀의 학교 재학 증명서, 우편물 수령지 등은 실제 거주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2년 거주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는 몇 가지 예외 규정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이주를 위해 출국하는 경우,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는 경우,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박미경 씨는 자녀의 해외 유학 때문에 온 가족이 해외로 이주하게 되면서 기존에 살던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이 집은 조정 대상 지역에 있었고 박미경 씨는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외 규정을 잘 활용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잡한 규정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였다가 1주택자가 된 경우 거주기간 계산이 더욱 까다로워지는데요.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다주택자였다가 1주택자가 된 경우입니다. 과거에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다른 주택들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한 채의 주택만 남게 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때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2년 이상을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이라면 이 규정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철수 씨는 3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2채를 먼저 팔고 마지막 남은 한 채를 팔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주택은 이철수 씨가 10년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고 그동안 쭉 거주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철수 씨가 다른 주택들을 모두 처분한 시점이 최근이라면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최종 1주택이 된 시점과 그 이후의 거주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상속받은 주택이나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에도 거주기간 계산에 특별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승계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지만 증여받은 주택은 증여받은 날부터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거주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규정들은 일반인이 혼자서 파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택 매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매도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세금 계산과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에게 주택은 가장 큰 자산이자 노후 대비의 핵심입니다. 이처럼 복잡한 양도세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수억 원의 세금을 아끼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주택이 과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핵심이 보유기간이 아닌 거주기간에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때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다주택자였다가 1주택자가 된 경우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거주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세법 앞에서 현명한 중장년층이라면 반드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주택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관심과 사전 준비가 수억 원의 세금을 아끼는 현명한 선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복잡한 생활 속 지혜를 꾸준히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